안녕하세요. 저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민진기입니다. 여기는 저기 성안길 헌혈의 집이라고요. 청주에 이제 몇 군데 있는 헌혈집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인원들이 헌혈을 하는 장소입니다. 헌혈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살 때까지 헌혈을 못하고 21살에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여기 17배, 여기 청주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부대에서 1년에 2번씩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고, 그래서 헌혈차가 마침 우리 사무실 앞에 와 있길래 그때 처음으로 헌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헌혈을 하게 된 거는 한 2000년 초부터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헌혈증은 항상 갖고 있다가 혹시 주위에 필요한 분이 자꾸 헌혈증을 이제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그 헌혈증을 제가 그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헌혈증을 받고 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더 많은 헌혈증이 있으면 더 폭넓게 누구한테 도와주지, 작게나마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격적으로 2000년도부터 이제 월 2회씩 헌혈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왜냐면 어머니 홀로 저희를 키웠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막 막노동을 하시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안 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군인이. 그래서 그러면 직업 군인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군 직업 군인을 사실은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항공기 전투기 정비사다 보니까 3일 동안 작업을 해도 작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는 모든 거기 선후배들이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4일째 되는 날 우연치 않게 가장 쉬운 걸로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그 4일 만에 결함을 해결한 일이 제 군대선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정비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이 일단 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준위 진급을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좀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하고 기대하지 않은 거하고 발표가 났을 때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근데 그때 300개 헌혈을 그때 맞춰서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이쪽에서 헌혈의 집에서 CJ 방송국에서 촬영이 있을 거니까 혹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300개 헌혈하면서 그 CJ 촬영을 했고, 그게 이제 매스컴 방송이 되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이게 선행장병이다 하고 저희가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해 19년 12월 달에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국방부를 갔다 오게 됐어요. 선행장병 행사에. 그 선행장병 행사 갔다 오고 나서 계속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대에서 국민추천 보상이 있으니까 저를 추천을 하자.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천을 했고 20년 말쯤에 행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천 포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추천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꾸준히 매일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 때도 하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전날이나 뭐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약을 먹으면 이 약의 성분이 어떤 거에 따라 또 헌혈을 못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시경을 받으면 또 한 달간 못 해야 되고, 해외를 갔다 오면 또 한 달간 못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헌혈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헌혈을 기피하는 사람들 주변에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바늘이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헌혈 바늘이 일반 바늘보다 몇 배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아픈 거, 그다음에 또 피에 혈액에 철분 수치가 없으면은 헌혈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또 평생 또 뭐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고혈압이면.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헌혈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헌혈 인구가 늘어나는 게 이제 헌혈이나 적십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또 헌사모라는 그 회원들분들이 헌혈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편화돼서 뭐 단체도 헌혈도 많이 하고 또 군부대나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헌혈도 하다 보니까 헌혈 인구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생활까지는 헌혈만 주로 했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기회 되면 뭐 연탄 날리기나 겨울 되면 그다음에 뭐 농촌 일손 돕기, 최근에는 저기 무심천 환경정화 운동도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 태어난 날, 제가 지금 외동딸 혼자거든요. 그래서 딸이 99년도생인데 그때 딸 태어났을 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좋은 날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혈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기부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또 보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원동력 때문에 지금까지 헌혈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진기야, 너 10년 후에도 건강하겠지? 여전히 헌혈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했을까? 좀 궁금하네. 그리고 네가 그 세웠던 버킷리스트는 다 완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딸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딸하고 해외여행 가는 거, 국내 여행 여러 군데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헌혈을 하다 보니까 헌혈 유공장을 5개를 다 받는 게 제 목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 목표가 원래는 헌혈 500회였는데 좀 있으면 500회 채우면 다음엔 600회를 위해서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자전거 전체를 다 국도 종주를 완료해서 그랜드 슬림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의 꿈보다는 제 딸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꿈이고요. 아직 완성 못한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거. 제가 원래 목표가 헌혈이 700회를 이제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도 꾸준히 한 달에 2번씩 헌혈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또 달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계속 헌혈증을 모아서 저기 필요한 분들한테 기증을 계속 하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복도 제가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고요. 사랑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올 거고, 건강도 누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건강을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부단한 시간과 투자를 해야지만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군대 생활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후배나 친구들이랑 동기들한테 얘기할 때 건강하자.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건강만큼은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건강을 제1 모토로 살고 있거든요.